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밤 9시 22분입니다. 23분 막 됐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갭 상승해서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웨이 상승, 이긴 원웨이 상승이죠. 근데 원웨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데는 옵션이 비싸다라는 원인이 여전히 작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오늘 음봉이 나오고 뭐 어제 음봉이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서 막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할 것까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코스피는 오랫동안 어떤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번 FOMC는 그냥 보통 FOMC가 아니고 좀 영향력이 큰 FOMC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양봉 하나 나왔다고 음봉 하나 나왔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고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죠. 아무튼 오늘도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없고요. 아무튼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정상이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변동성이 오르던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같이 올랐죠.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고, 아무튼 최근에 보시면 지수가 이제 상승하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건 좀 정상적인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스피는 지난 11월부터 해갖고 한 1월 초까지 나왔던 이런 고변동성 장은 일단 여기 11월, 12월에 만들어놨던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은 일단 많이 해소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 기간 조정, 이 옆으로 기었던 기간이 일단 충분히 길었다는 건 일단은 확실히 그죠? 이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딘가로 방향이 나온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향은 뭐 아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FOMC를 핑계로 방향성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고, 뭐 오늘 풋옵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뭐 상승 마감했으니까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 쪽은 그렇다고 많이 올랐냐, 오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1% 4.5포인트 상승했는데 뭐 외과 옵션들이 뭐 8% 10% 정도 상승하는 선에 그쳤으니까, 그죠? 아무튼 지금 콜옵션이 오늘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안 붙여줬다. 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에 별로 살이 붙지 않았고 변동성을 콜옵션에 주지 않았고 차분한 모습 보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을 오늘 양봉을 보이긴 했는데, 뭐 현재로서는 쌍바닥의 가능성이 보이긴 보이지만은 오늘 나온 양봉을 이거를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그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뭐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고, 뭐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고 내일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것도 좀 잠깐 보면은, 풋옵션 같은 건 확실히 죽었죠. 이런 모양 나오면은 내일도 풋옵션은 뭐 죽을 가능성이 높긴 높을 겁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반응이나 뭐 어떤 이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죠. 평상시 이런 모습 나오면은 내일도 보통 저점이 낮아지거나 이러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콜옵션이 이겼고 풋옵션이 참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옵션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뭐 확실히 시장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옵션이 비싸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가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려놨기 때문에 머리 위쪽으로 저항이 많고 아래쪽으로 지지가 많은 것도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이는 원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콜옵션들이 아직 기준가를 회복하지도 못했고 밑에 있는 저점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박스 안에 애매하게 떠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요한 추세선을 일단 다시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양봉으로 어떻게 뭐 이게 진짜일지 어쩔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 쪽은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가 쌓여지긴 쌓여졌는데,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툭 치고 올라온 거라서 뭐이 자리가 인버스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지 아니면은 뭐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될지 어쩔지는 봐야 되겠죠. 아무튼 머리 위에 저항은 많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일단 여전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긴 하고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아직 뭐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긴 하고, 큰 방향성은 일단 뭐 없는 상황이죠. 그죠? 큰 방향성은 일단 없어 보이고, 옆으로 일단 기어가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지수 뭐 시장이 오르니까 환율은 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뭐 특별했던 것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대충 살펴봤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FOMC를 앞두고 이런 뭐 하루하루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런 거는 어차피 FOMC 회의 이후에가 방향성이 중요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떠들어봤자 큰 영향가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FOMC 회의에서 어떤 카드들이 나올 수 있나,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화두가 뭐죠? 지금 시장 사람들이 모두 경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일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거고, 뭐 사실 이거하고 같은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가, 금리가 오른다는 거가 이제 그 요즘 또 시장의 화두죠. 이거 두 가지가 아마 이번 FOMC에서 크게 다루어질 내용 같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그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주식시장의 매력이 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이 주식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이 긴축이 들어갈까 봐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아마 이런 점들. 인플레이션이 과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긴축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좀 시장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해서는 금리가 최근 너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너무 급등하고 있고, 미국이 부양책을 써서 뭐 채권의 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장기채 금리 급등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 예를 들면 뭐 YCC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뭐였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뭐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서 이런 거는 좀 잡아줬으면 하는 요거 두 가지가 일단 시장의 어떤 기대감일 겁니다. 그죠? 요거 두 가지가 나오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희망일 뿐인 거고, 파월 의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FOMC는 파월 의장의 잔치입니다. 그죠? 파월 의장 잔칫날이니까 파월 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기존에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는 약간 시장의 기대와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인플레가 웬만큼 지속이 돼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기준금리 동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 나는 신경 쓰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한 2주쯤 전이었나? 그런 이야기하고, FOMC 회의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튼 기자회견을 뭐 언론과 인터뷰가 금지가 돼 있는 기간이라 이런 얘기 최근엔 못하고 있지만 2주쯤 전에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게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YCC라든가 이런 거 실시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도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아마 시장은 제 생각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좀 실망감을 맛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망감을 맛볼 것 같아요. 시장은 상당히 좀 어떤 이런 걸 비둘기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비둘기적인 만큼의 그런 발언을 아마 해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FOMC 끝나고 나서 어떤 쇼크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또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현재 움직임이 제 생각엔 좀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 이 시장의 움직임도 보면은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쇼크가 올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뒷받침해 준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는 어떤 시장의 변곡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FOMC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거면 파월 의장이, 그럼 분명히 금리가 아마 제 생각엔 지금 폭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금리가 막 겁나게 폭등하면서 FOMC 직전인 오늘이라든가 뭐 내일이라든가 금리가 막 폭등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어떤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해줄 거라면.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FOMC를 앞두고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더 폭등이 아니고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FOMC 회의 이후에 이렇게 더 이 금리가 튀어나갈 수 있는,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도 그렇죠. 주식시장의 반등도 사실 밑에서 버벅버벅 하다가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튀어오르는 게 사실 아마 투자자들께 더 좋은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는 거는 너무 단기 급등, 이런 거는 위쪽에 지금 매물 소화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어떤 저항을 쌓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차라리 여기 이런 데에서 비리비리 하고 여기서 어떤 매물 소화를 거치다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튀는 게, 그러니까 만약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아마 우리한테 쇼크를 줄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놓는 게 아닌가, 회의 끝나고 나면 꺾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해왔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나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달러 최근 추세가 뭐였죠? 우상향이죠. 달러 최근 우상향인데, 얘도 보시면 FOMC 회의 직전에 막 폭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적당히 좀 몸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환율도 똑같겠죠.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다가 FOMC 앞두고 나서 지금 비리비리하면서 몸살이고 있다고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이게 회의 끝나고 나서 이 우상향을 더 강화시키려고 지금 몸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제 FOMC에 관련된 어떤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 시장이 이런 모습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예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번 FOMC는 뭐 다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라고 그 채권하는 사람들이죠. 채권 운용사인가? 그렇죠. 보시면은 뭐 광란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어디에 써 있더라? 뭐 심지어 정책금리도 내년부터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중요하다,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누구도 FOMC가 보다 매파적일 것으로 관측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비둘기적인 걸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파월 의장 생각보다 너무 좀 비둘기적인 거죠, 시장 기대감이. 그래서 그로 인한 실망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사 보다 보니까 오늘 참 이런 기사도 나오긴 나오던데, 채권 투자 관련해서 좀 그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이 제목 검색해서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대표적으로 얘인데, 얘가 우상향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적인데, 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너무 많다라고 지금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채권 보유 너무 많다, 미국 등 정부도 엄청난 부채를 초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기사하고 이런 건 대충 다 봤고요. 오늘 뭐 중국 시장 위안화라든가 뭐 중국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체크하고 미국 보고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아무튼 뭐 켠김에 보면 달러 인덱스는 현재 이 정도에 멈춰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앞두고 먼저 조정 나오고 나서 적당히 튀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방향성 잘 모르겠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원화도 그렇고, 원화도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굉장히 좀 차분하게 좀 그 어떤 박스의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지금 이제 FOMC 앞두고 차분하게 옆으로 일단 기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6.5가 추세 전환이라 했는데 6.497 부근에서 지금 뭐 계속 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이제 빵 하고 넘어가겠냐 아니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냐 라는 거 이제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중국 주식시장도 상해종합 기준으로 지금 딱 이제 목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여기 보이는 흐릿한 선이죠. 여기 보이는 흐릿한 선, 이 흐릿한 선 쭉 따라가 보면은 딱 넥라인에 지금 딱 붙여놓고 끝냈어요. 다들 지금 이제 한 번 더 위쪽으로 쏠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죽을래 라는 거를 지금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FOMC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넥라인 위쪽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몇 거래일째 FOMC를 앞두고 좀 기어가고 있다. 뭐 그 금리 상승도 그죠? 금리 상승도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잠시 쉬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요. 그 최근에 금리가 너무 좀 급하게 올랐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느려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오를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아니고 쉬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쉬면은 또 힘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방향은 위쪽으로 정해졌고 쉬면은 위쪽으로 더 많이 가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하여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뭐 지지와 저항 체크하세요. 제가 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더군다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네요. 그죠? 그 변동성 지수는 아직 UVXY는 지금 너무 빠릅니다. 그죠? UVXY 제가 지난번에 저기 4거래일 동안 저점 지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모자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4거래일 정도, 뭐 4, 5거래일 정도 저점을 지켰는데 이거는 좀 모자랄 거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드렸거든요. 이 정도 지키는 것도 모자라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단기 저점일 수는 있고 반등도 나올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빅스가 오늘 밤에 빅스가 어젯밤에 20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에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조금 쉬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FOMC 회의가 끝나야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